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알려드렸던 당첨자 명단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직접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나이키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제 나이키가 깜짝 실적을 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이키는 12% 넘게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소식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머리가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와중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이키가 바로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이 부러운 점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기업 한 개의 실적만 잘 나와도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 으쌰으쌰 하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 친구 혼자 올라오고 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강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한 녀석이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덩달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쭉 빠지는 것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어제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는 또 하락 마감한 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전기차의 투자 심리는 매우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잘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살짝 아쉽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정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가 바로 주가 반등의 트리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은 길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결국은 기회다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요즘 들어 반도체 관련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내년 말 되면은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전문가의 말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전문가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틀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저 기릿은 길어야 2년이다, 아무리 지가 안 올라봐야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바탕으로 적리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G20 중 한국의 성적은, 올해 한국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 중에 한국은 몇 등일까 하고 봤더니 19등, 조금은 처참하죠. 정말 낮은 성적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꼴찌가 전쟁 중인 러시아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꼴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올해 얼마나 빠졌나? 무려 21.93%나 하락을 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하락은 했지만 20% 하락을 넘지 않은 국가가 많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9.3%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10.2%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특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가? 일단은 LG엔솔의 수급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반도체 원툴 국가 아니겠습니까? 비중이 많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며 시가총액 상위가 쭉 밀리고, 그 결과 코스피가 많이 빠진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반대로 하자면은 내년 중순에서 말 반도체가 진짜로 돌아온다면은 코스피는 또 빠르게 2800, 그리고 조금 많이 간다면은 3000,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가 요 모양이니 주식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안 좋으니까 주식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한다는 거겠죠. 다만 본전 생각에 멈추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 손, 내 안목을 믿지 못하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로 향하는 사람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인공지능 투자 일임 서비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 하는 거니까 거부감이 드는 그런 기분 아닐까요? 게다가 AI로 가면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고 입소문을 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2030 투자자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4050 투자자들도 인공지능 투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직접 투자처럼 큰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은 감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을 칼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하방이 좀 닫혀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3분기에 증시가 안 좋았을 때도 AI는 조금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AI 투자 그러니까 RA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사람 vs AI 이런 대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좀 하락이 지친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AI 투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 기릿은 아직도 차라리 내가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번 저 길이 또 꼭 해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투세 유예가 잠정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증시에서는 안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식만 내는 게 아니라 채권도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할 때는 2년 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채권의 세금을 알려드리자면은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냥 전부 다 내 거라는 소리겠죠. 그렇다고 당연히 100%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채권 투자면은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가 꽤나 큰데 그 이자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옵니다. 15.4%. 그런데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됐다면은 이자는 마찬가지로 저렇게 내고 그리고 비과세였던 매매 차익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면은 당장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율은 3억 미만 시 22%, 3억 초과 시 27.5%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를 했다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2년 유예가 되었다고 하니까 주식 개미와 채권 개미 둘 다 안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역전. 당연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많은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역전되는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역전이 나타나는 것은 올해 8월에 2번, 7월에 2번, 5월에 1번, 3월에 3번 그런 식으로 조금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그런데 절대 자주 생기는 그런 현상은 아니겠고 특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 그만큼 장이 안 좋다는 소리다. 단타를 사람들이 코스닥에 몰리고 있고 코스피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단타로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약세일 때 나타나는 그러한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증시가 반등해서 코스피 다시 2400, 2500 가고 코스닥 800 가서 이러한 현상도 사라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SK온이 2.8조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 2조 원을 SK이노베이션이 출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SK이노베이션보다 SK온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최대 5천억 정도를 추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K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며 포드와 켄터키주 배터리 합작 공장 공사에 들어갔으며 현대차와도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폭스바겐도 고객사로 확보한 만큼 나중에 엄청나게 돈을 뽑아내려면 당연히 처음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SK온의 상반기 수장고를 보면 약 200조에 가까운데 25년까지 많게는 23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로 정말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으로는 콘텐츠, 문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두로 하는 여러 가지가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급등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해운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아마도 기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중국이 열리는 것은 생각보다 큰 사건입니다. 이제 많은 기분들이 야, 중국은 믿을만하지 않아, 중국 관련주는 투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게다가 전 세계 인구 1위의 국가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2년간의 봉쇄를 끝내고 이제 문을 연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해운주가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국생명 리포트가 나왔는데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최근 반등하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중국의 봉쇄령 해제,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운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임비가 올라가면은 해운주는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물건 달라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하게도 운임비가 이렇게 오르려면은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중국이 열리니까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의 페노션 목표가는 8,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거의 30%가 더 오르는 흐름이겠죠. 과연 거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액주주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름에는 24년부터 상장 기업 인수 합병 시 소액주주 주식을 공개 매수해 지분율 5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M&A 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팔고 싶은 개미들은 정가에 팔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M&A로 30% 지분을 취득했다면 나머지 20%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였는데 잠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딱 봐도 M&A가 조금 어렵겠죠. 예전에는 30%만 사면 됐는데 이제는 50%나 사야 되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시작하는 거 24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3년에 M&A를 미리 해치우는 기업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M&A 기업이 많이 쏟아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노트 오늘 선방.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바이오노트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가 9,000원이지만 장 초반에 11,500원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혹시나 청약하신 여러분들은 한 주당 1,000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마지막 공모주가 바로 이 바이오노트인데 이 친구가 플러스로 마감되면서 내년에 오는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소카가 계속 좋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카의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소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금리도 문제고 차값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 사는 걸 꺼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차를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고, 결국은 이러한 소카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공유 플랫폼이 다시 또 뜨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적까지 나오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받으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타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다,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카의 가입자 수가 무려 1,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플랫폼의 힘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소카가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차 이름 바뀝니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쌍용차의 이름이 KG 모빌리티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35년간 사용했던 쌍용차 이름을 바뀌게 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쌍용차라는 이름을 들으면 뭔가 곧 망하는 회사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바꾸는 건 정말 잘한 것 같고, 다만 KG 모빌리티 아직까지는 좀 어색해서 그런지 뭔가 공유 킥보드 회사 이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들으면은 야 진짜 좋은 회사야 라는 평가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 쌍용 마크 있죠,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 2개는 지속적으로 들고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좀 이것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 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산업 성장할 것. 글로벌 자동차 경영진의 83%가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 기대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저나 경영진이 말하는 거면은 뭐 당연히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작년에는 53%라고 답했고 이번에는 83%라고 답했으니까 확실히 평가가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좀 애매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진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도 아직까지 우려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전기차 기대감이 무려 70%나 되었는데 이번에는 40%로 줄었다고 하니까 확실히 자동차 산업은 성장을 하는데 전기차는 좀 둔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테슬라 주가가 왜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 묵은 최근 중국 OTT에서 한국 드라마를 서비스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랐었죠. 중국의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며칠 전 안후이 위성TV에서 23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 특성상 그냥 지금 나오는 드라마를 바로 가져가지 않고 옛날 드라마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리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CJ ENM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전날 안후이 위성TV는 성명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방영 계획은 사실 무근이다 이러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가가 오른 거는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폭락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냥 단순 변덕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기름들을 보시다시피 진짜 재밌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콘텐츠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현상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아기상어.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새로운 시리즈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베베핀 시리즈인데요. 이미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9개국에서 10위권에 등극을 했다고 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베베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 밀착형 싱어롱 뮤지컬 이러한 테마로 5인 가족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은 안에 뭐 뮤지컬처럼 같이 노래 부르는 그런 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주변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시는 기름들이 계시다면은 이 애니메이션 베베핀 시리즈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혹시나 보셨다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스무디킹 아마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적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참고로 저는 제 돈 내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스무디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때는 잘 나갔었지만 신세계푸드가 인수한 이후로는 7년째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가 스벅은 잘 키우고 있는데 스무디킹은 망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만약에 자영업자를 한다면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운 음료인 스무디의 특성상 계절을 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 스무디를 마시는 사람은 없겠죠. 게다가 커피에 비해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정이 복잡해서 효율이 나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선 제품이라서 폐기 부담도 크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내일 또 증시가 한 2~3% 쭉쭉 올라서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산타 뭐라고 될까요? 산타 토스 이 정도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